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면서 축제장마다 인파로 붐비는데 돼지 전염병 방역이 강화되고 주최 측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7년 된 전주역이 선상 역사 형태로 오는 2024년까지 새롭게 단장합니다. 노후 경유 차량 저감 장치 부착 의무화로 화물차 운전기사와 농민들이 큰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입니다. 도내에서도 가을 축제가 줄을 잇고 있는데 마냥 반기일 수만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파가 많이 몰릴수록 흥행인 축제장. 한편에서는 방역 대책이 비상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볏짚을 엮어 만든 옛날식 비옷, 도롱이를 두르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피해봅니다. 마술사가 현란한 손재주로 다양한 풍선 모양을 만들자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서 좀 기분 전환하고 가려고요. 네. 다양한 농경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기간도 열흘로 늘렸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걱정입니다. 축제장 입구마다 발판 소독기와 대인 소독 시설이 설치됐고 주변 도로에는 하루 수차례씩 살수차가 오가며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 내부는 방역 차량을 동원하여 관광객이 없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축제인 만큼 김제 지역 120여 양돈 농가들의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행사 다 있고 지금 가을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회원들도 많이 염려가 크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 밖에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오늘 개막했고 다음 달 2일에는 세계인들이 모이는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이후에도 임실은 치주 축제와 정읍 구절초 등 각 시군 축제가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돼지열병의 우려에도 예정된 축제를 취소하기보다는 축제장 방역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돼지열병이 더 확산된다면 다음 달로 예정된 축제도 축소나 취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어 가을 축제마다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노후된 시설 탓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던 전주역이 선상 역사 형태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기존 한옥 구조는 그대로 두고 전통의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유리 건물이 추가됩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부터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해온 전주역. 대합실 의자라야 60석에 불과해 평일에도 자리 싸움을 방불케 합니다. 때문에 역사 밖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운전자들의 짜증이 큽니다. 여름에 오면 정말로 여기 뜨거운 데서 그 에어컨 하나에다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이게 창피할 일이요. 지난해 전주역 이용객 수는 308만 명.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시설 규모는 37년 전 거의 그대로입니다. 기차 시간 대기하는 거에서 약간 다양하고 많은 카페나 시설 이런 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전주역을 선상역사 형태로 증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한옥구조 건물을 그대로 놔둔 채 뒤편에 철로 하나를 없앤 뒤 4층짜리 유리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한 겁니다. 건물 1, 2층은 대합실과 사무실, 3, 4층은 조경시설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지하에는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설계 당선작은 전통과 현대적 건축 양식을 감각적으로 결합한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12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25억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이전 기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명절 선물 등의 지역 농산물이 활용되면 중소농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격하고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실시 계획이 변경 고시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승격되면서 정부 정책과 예산 수립이 신속히 진행되고 투자 유치에 가속이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 유치를 위해 한 필지 면적을 15,000제곱미터 안팎으로 축소했고 209 26만 제곱미터를 연구 용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얼마 전 미세먼지 규제 강화로 부담을 안게 된 자영업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들 역시 정부의 저감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 화물차 사업자들을 연결해주는 한 중개업소 주차장입니다. 생산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입니다. 내년부턴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운행 제한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이 된 상황이지만 전국을 운행하는 생계형 화물차 기사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5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넘고 5톤 차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돼요. 바꾸기가 힘들어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데 드는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버겁습니다. 더욱이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자의 태반이 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역 기사들은 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것은 가서 내가 AS를 받으려면 없어 전화 오면 뭐라고 하냐면 서울 쪽으로 경기도 수원 쪽으로. 농민들 역시 일괄적인 미세먼지 규제에 떨떠름해합니다. 실제 오염을 일으키는 정도에 비해 감당해야 하는 몫이 크고 친환경 농기계는 오히려 이용하기 불편하다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미세먼지 정책이 시급하지만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와 군산 등에 있는 네일샵 4곳이 최근 한꺼번에 문을 닫아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자 수십여 명이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네일샵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청회가 전주 전북 개인택시 운송조합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택시업계 이익단체 4곳과 국회 정동영 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에선 위기에 놓인 택시 생존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해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너무 이른 추석 때문에 제때 사과를 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에 기관 단체들이 사과 팔아주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농민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청 광장에 마련된 사과 팔아주기 장터. 품질 좋은 사과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으로 구름대처럼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2박스, 3박스, 술에 한가득 사과를 싣고 자동차 트렁크도 가득 채웁니다. 6박스 예? 6개. 아, 그래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아, 너 선물 좀 하려고요. 10kg 한 상자에 2만 원, 2kg 한 봉지는 덤으로 얹어주기까지 합니다. 가격도 마음에 들고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고개도 맛있어 보이고 좋네요.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사과 팔아주기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마당에 햇사과 맛을 보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5kg 한 상자에 10,000원의 가격. 명절에 하지 못했던 사과 선물을 이제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한테 좀 힘 좀 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사과를 많이 먹겠습니다. 도청 광장에서 사과 팔아주기는 일요일까지 진행할 계획. 1차 판매 물량이 불과 1시간여 만에 모두 동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저희 한 300개 정도 갖고 왔는데요. 이제 거의 나가고 지금 이제 바닥을 보인 것 같아요. 몇 시간 만에? 지금 1시간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재고 소진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 때를 놓쳐 애를 태우던 농부들은 금세 달아오른 사과 팔아주기 열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도 의회를 통과한 농민수당 조례를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중당 전북도당과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을 내고
농민수당이 제대로 된 공익적 기능을 하도록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는 발목 잡기보다는 조례 보완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청년 전북 뉴웨이브 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기업에게 2년 동안 최소 200만 원의 인건비와 3년 지속 고용 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및 신소재와 IT, 바이오 분야에 집중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와 도비 등 2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50억 원 한도로 외투 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 원까지 확대해 불리한 투자 여건을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이뤄졌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익산 지역 보석 가공 업체를 위한 임대 공장이 익산 제3 일반 산업단지에 추가로 건립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임대 공장은 5,4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2개 동으로 36억 원이 투입돼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